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군 정말 불쌍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병영 내부에서 민족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문제로. 왜냐하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소수민족들 중에 무슬림들 많죠. 그들이 지금 완전히 폭발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지휘관을 사살하고 이런 내분,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라스푸티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러시아군은 비를 피할 것도, 비를 피할 방한 장구도, 이 추위를 피할 방한 장구도 없이 1차 대전 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에서 참호에 들어가고 있는데 러시아군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비참한 러시아군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말간에 400명 그리고 어제는 300명 사살을 했는데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지금 대부분 포격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 이런 기동 장비들은 직접 맞붙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전차는 그제는 3대, 어제는 5대 격파, 장갑차는 그제는 7대, 어제는 14대 격파, 차량은 7대와 8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어제 1대 격파, 야포는 포격전을 벌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토요일 날은 16문 격파, 그리고 어제는 7문 격파, 다란장 로켓 토요일 날 3문 격파, 그리고 헬리콥터 토요일 날 2대 격추, 그리고 무인항공기 이란으로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폭 무인기 받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저께 11대 격추, 어제는 1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자, 병력 보시면 이제 사망자가 6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자면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민들에 대해서 긴급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철수령을 보고 여기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대학생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관련해서 굉장히 유학을 많이 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또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철수.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철수. 그래서 러시아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사전에 좀 사인을 좀 받고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도네츠크시. 여기 시청에 그 러시아가 임명한 관료 저택에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파르티잔들이 한 작전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덜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도 중상자, 부상자 많이 있겠죠. 그 중상자가 치료하고 그 치료 후에 재활까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대신해 주겠다 해서 네덜란드로 보내라. 이런 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병원이 완전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7개월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병원 있는 곳에도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하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 보내라. 다 고쳐서 재활까지 해서 보내줄게.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외교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이런 거 만든 사람이죠. 이번 전쟁을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타링크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 계속 무료 제공해준다. 이래서 완전히 영웅 대접받고 또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더니 그냥 몇 달 지나더니 안면 싹 바꾸더니 돈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억 2천만 달러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쓴 거 하고 앞으로 또 쓸 거 있으니까 내라 하고 미국 국방부에 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간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들었죠. 사실 완전 쓰레기 같은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아니 자본주의에 당연히 돈 받아야지 라고 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영웅적인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고 주식이 더 올라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거 또 판매하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 이미지 쇄신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는 도대체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돈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난의 쇠도 하니까 이제 그냥 무료할게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 좀 똘끼가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똘끼가 넘쳐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가 루베즈노에,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에 있는 도시죠. 교통 요충지인데, 이 루베즈노에에서 민간인 주택을 강제 수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루베즈노에 민간인들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즈움에서 패퇴하고 리만으로 도망갔다가, 리만에서 패퇴하고 또 도망간 이런 체첸군, 독전대 역할을 하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루베즈노에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루베즈노에서 지금 자신들은 여름 전투복을 갖고 갔다가 이제 가을 겨울이 확 와버린 거예요. 추우니까. 그런데 방한복 지급 안 되고 방 하나 지급 안 되고 하니까, 추우니까 민간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니들 나가, 거기로 그냥 들어가서 추우니까 추위를 피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민간인들은 어떡하냐?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 루베즈노에, 여기는 또 루한스크주 아니겠습니까? 루한스크주, 사실은 이 개전 2014년부터 반군 활동을 해왔던 그런 루한스크주죠. 그런데 물론 루베즈노에는 반군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가 이 정인가? 루한스크인들 잘 봐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예비군들을 군복도 없이 사복으로 전선행을 시키고 있다. 기가 차죠. 근데 차라리 사복으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 방한복이 없으니까. 자기 옷은 방한복이니까. 벨고로드에 대규모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했고, 이걸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현재 탄약 소진, 복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언젠가는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게도 빌리고 벨라루스에게도 빌리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추방을 해서 자신들의 인구가 좀 부족한 지역에다 그냥 강제로 보내버린대요. 지금 1000단위가 넘었답니다. 이거 완전히 전쟁 범죄 행위 아닙니까? 어린이들을 자기 부모 해서 떼내가지고 그냥 인구 적은 지역에 보내버리는 이런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또 ISW는 러시아가 이란과 장거리 자폭 드론 추가 대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루에 11대, 14대, 33대 이런 식으로 계속 격추가 되니까 이제 이 자폭 드론도 많이 소진됐겠죠. 그리고 또 이란에 미사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써야 되니까 대량 계약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밀로베 방면,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의 동쪽이죠. 카우프카 댐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게 밀로베인데, 여기서 지금 러시아군이 저항 그 요새를 꾸리고 있고, 여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치는데, 이 밀로베가 떨어지면 이 카우프카 댐 북쪽까지 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북쪽에 있는 러시아군 전병력은 고립돼 버리죠. 여기에 그래서 러시아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카우프카 댐이 막히기 전에 도망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라스푸티차가 오기 직전의 최후의 대공세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펼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기대가 큽니다. 나온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첫 번째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소수민족 자치공화국들에서 무차별적인 징집을 벌이며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소수민족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주 소재에서 실탄 사격 훈련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와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0월 1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고로드 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사격 중 테러리스트 2명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사건을 일으킨 범인 2명은 현장에서 러시아군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부대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보고한 내용과 국방부의 발표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수민족인 타지크인 용의자 3명은 사격훈련 중에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야간에 총기를 탈취해 러시아군 간부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3명 중 2명은 출동한 군사경찰에 의해 사살되었고 1명은 도주 중 총상을 입고 부대 밖으로 탈출했는데요. 부대 관계자들은 이들이 범행을 일으키기 전 부대 관계자들과 종교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고 범행 동기 역시 종교적인 이유가 컸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전 순수 러시아인보다는 민족이 다른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을 대상으로 가혹한 징집을 벌여 이들 소수민족의 분노를 사왔는데요.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3명의 용의자 역시 타지크족 출신으로 러시아의 강압적인 징집과 무슬림을 배려하지 않는 식단 등을 이유로 러시아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소수민족의 동요와 유사사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필사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벤 호지스 전 유럽 사령관의 텔레그래프 기고에서처럼 이번 사건이 소수민족들의 분노에 의해 러시아 연방 붕괴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타지크,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이런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신장 위구르하고 가깝고 그 타지크에서 온 군인들라는데 이 벨고로드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에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범행을 일으켰다. 사전에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군에서는 훈련 중에 테러리스트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 테러리스트. 그래서 내분에 의한 게 아니다. 아닌 것처럼 했는데 실제 그 부대에 있던 군인들이 SNS를 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거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우리 부대에 타지크인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평소에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야 돼지고기 먹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와서 뭐 성수 뿌려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슬림들에게는 완전 신성모독이죠. 뭐 그런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22명이나 죽고 16명이 중상을 입었으니까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민족 문제, 종교 문제로 완전히 그냥 퍼져가지고 러시아 연방이 무너지는, 산산이 쪼개지는 이런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의해 매일 발표되는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는 적게는 200명대에서 많게는 500명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사자보다 3, 4배 이상 많음에도 집계에서 빠져있는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상과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58연합군 사령관 숙청 사건 이후 러시아가 부상병들을 본국의 병원으로 데려오는 대신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내 민간 병원을 점거하고 치료를 강요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탈출과 의약품 부족으로 부상자 사망률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예비군 대원의 아내라고 밝힌 한 러시아 여성은 최근 경찰에 의해 예비군으로 끌려간 자신의 남편이 붕대와 소독약 등이 들어있는 응급의료 키트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고 키트가 없다면 여성용 생리대나 탐폰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관련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몰래 촬영되어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러시아군 관리 장교가 예비군들에게 침낭과 의복, 의약품을 스스로 준비해 가져가라는 충격적인 안내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최근 예비군으로 끌려간 대원들의 가족들이 해당 물자들을 사들이면서 민간 시장에서 구급용 키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의 각 병원들도 러시아군의 병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부상병들을 떠넘기고 있다며 러시아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네츠크시의 한 마을 병원에서는 의사 하나에 100명이 넘는 중상자들이 배정되어 병원 측에서 아예 대응 자체를 포기했고 최근 격전이 벌어진 자포리자주 토크마크에서도 토크마크시 관내 모든 의료시설이 마비되어 부상병들에 대한 치료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정확한 부상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 부상자 대부분은 총상보다는 폭격에 의한 파편상과 화상 환자이고 이러한 환자들은 출혈이 심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혈,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명 전선으로 30만 명 부분 동원 중에서 6만 명 전선 가고 24만 명 더 지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료 장비, 구급약 스스로 준비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근데 그거 준비 안 하고 간 이 남편이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구급약하고 이런 붕대 키트 이런 거 좀 많이 최대한 많이 보내달라. 근데 그게 없으면 생리대라도 보내달라 라는 거예요. 피를 지혈하고 해야 되니까 생리대라도 보내달라 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총을 맞았을 때 총에 의한 어떤 그 타격력, 관통력 그런 것으로 죽는 것보다는 총을 맞고 대부분은 과다출혈에 의해서 죽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군 장병들의 부상자들은 총상보다는 파편상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포격을 하고 있으니까 포격에 의한 파편상이 많은데, 그러면 그 파편상은 총상보다 훨씬 더 상처 부위가 크겠죠. 그리고 빨리 끄집어내야 또 파상풍이 걸리지 않은데, 그런 이 항생제가 부족하니까 파편을 제거하더라도 항생제가 부족해서 곪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피가 지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오래가고, 왜? 병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를 계속 흘리고 항생제 처방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엄청 많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포탄, 포탄이 터지면 화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에 의한 화상 환자들도 많은데, 화상하면 얼마나 더 피를 많이 흘립니까? 또 당연히 지혈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항생제 없고 또 곪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부상자인데 부상했다가 죽는 확률이 5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하루 300명, 400명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이 뭐 포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드론 띄워서 저 죽은 것 같다. 또 저기 몇 명이 있었는데 포격하고 보니까 다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카운팅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부상으로 실려간 사람들이 병원에서 몇 명 죽는가는 이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러시아군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이 응급 의료 키트를 가지고 있던 걸 우크라이나군 노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얼룩무늬 뭐 이렇게 돼서 뭐 마치 최신 의료 키트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세상에 1980년대 소련 시절에 만든 그런 의료 키트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뭔가 가루 뿌려서 지혈하는 그 지혈제인데,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이거 뭐 가루가 굳어서 뭐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는 이것도 없고 알아서 갖고 와라 라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러시아군이 과연 이 전쟁에서 버텨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라스푸티차가 시작되는데 그들에게는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이 추운데 방수, 방한 되는 장구가 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참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끔찍한 시간이 될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라스푸티차,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게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전장에 비가 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 기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비포장 도로가 망실되고, 기온 역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로 인한 러시아군 비전투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일일 평균 최고 기온은 16도였지만 지난주부터 8도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 주말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7도, 야간에는 영하권으로 접어드는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급강하하는 이러한 기온은 러시아 서부 지역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3월부터 4월 초까지 매년 발생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인데요. 이 기간 중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의 땅은 영상권의 낮 기온과 영하권의 밤 기온으로 온 지면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포장도로가 아닌 곳은 궤도 차량도 주행이 어려울 수준의 거대한 뻘밭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지형 조건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기동이 제한되어 공세가 어렵기 때문에 보병과 포병이 중심이 된 참호전과 포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보다 화력이 더 강력해야 함은 물론 차가운 뻘밭에서 움직여야 하는 병력들의 동상과 저체온증을 막기 위한 월동 장비 보급과 의료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초 나토와 협의해 이달 초까지 최소 20만 세트의 방한복 보급을 마쳤고 추가적인 방한 물자와 의약품을 속속 야전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에서야 예비군 창고에서 150만 세트의 전투복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국내 업체들에게 긴급 발주를 넣고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긴급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 조달과 수입 조달 모두 예산 부족과 해외 파트너들의 협조 거부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 방한 장구와 의약품을 전선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일선의 러시아군 병력들은 지난 3월에 그랬던 것처럼 태반이 동상 또는 참호족 환자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러시아군 비전투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주요 전선에 급조되고 있는 러시아군 참호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당장 투입된 6만여 명의 예비군은 물론 앞으로 전선에 투입될 24만 명 역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쓸려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려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수십만 청년들이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불기의 계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러시아 권력층 내부에서 누군가 푸틴의 광기를 멈춰 세울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설 사람이 나와주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그냥 이제 우기가 되어서 이번 주에 지금 우크라이나 일기예보 보면 이 남부지방 그리고 도네츠크주 이 지역은 7일 중에 4일이 비가 오고 그 비의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이 자리대로 안 빠지는 이 고저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고저가 거의 없죠. 그냥 다 평원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강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 그대로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높낮이가 많으니까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아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차가 못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보병이 뛰어서 적진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전투가 되는데 참호발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참호 교통호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나무 판때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비가 오고 진창이 되어서 이 바닥이 진창되는 것을 계속 밟고 다니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군화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발이 퉁퉁 붉게 되고 물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발이 퉁퉁 불다가 그게 나중에 세균에 감염되고 또 밤이 돼서 얼고 이렇게 해서 동상 환자가 되고 나중에 절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바닥에 진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호 바닥에다가 나무 판자를 높이 이렇게 해서 진창되는 걸 막아놨어요. 2차 대전 때 스팸 우리 지금 스팸 메일 많이 온다 할 때 뭐 대량으로 메일 오는 걸 스팸 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냐? 2차 대전 때 미군이 그냥 뭐 스팸이란 통조림을 어마어마하게 보급했으니까 뭐든지 대량으로 오는 다 스팸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스팸이 나중에 질려버렸지만 인기가 좋았어요. 겨울에 하도 많이 주니까 그걸 이렇게 참호 밑에 깔았어요. 그래서 미군은 참호족 환자가 스팸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스팸 통조림 밟고 다녔으니까. 독일군은 근데 그게 없어서 동상 걸리고 전투력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자기네들이 공세를 취하고 세니까 이런 참호 교통호에다가도 이런 방비를 할 수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불도저가 지금 급하니까 밀고 지나가요. 여기다가 이제 병력 집어넣는 거죠. 천장도 뚜껑도 없고 그냥 밀고 지나가서 야 들어가. 근데 비는 오고 여기 도랑되는 거죠. 앞에서는 폭격 날라오고 총 날라오고 하니까 숨어 있고 그냥 여기 한 이틀 3일은 버티겠지만 진창되고 절퍽한 곳에 계속 물은 빼어 들어오고 그래서 방한화, 방수되고 방한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급 안 되죠. 이제 러시아군 다 죽는 겁니다. 양측 모두에게 가혹하겠지만
이런 참호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가혹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